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 공유결합까지 끝났고요. 이제 선생님 노트 필기하는 거 필기 노트에 보면은 12쪽 보면은 금속결합이 나와 있어. 자, 금속결합 배우자. 자, 금속결합은 모든 금속류에서 일어나는 결합이에요. 자, 금속결합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 금속 양이온과 자유전자. 자, 여기서는 이 자유전자가 중요한데 금속 양이온과 자유전자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결합. 자, 요건데 이 금속결합은 자유전자 때문에 성질이 나타난다고 생각하면 돼요. 고유의 금속 광택이 나타나. 자, 고유의 금속 광택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고체 상태에서 열과 전기를 잘 통하죠. 자, 그 다음에 이 금속 결합을 하는 놈들은 고체나 용융 상태에서, 자, 용융 상태가 액체라고 얘기했지. 가열을 해서 고온으로 녹여요. 자, 고체와 용융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이 금속 결합을 하는 애들은 연성과 전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해요. 연성은 뽑힘성. 그래서 실처럼 뽑을 수 있는 거고 아주 가늘게. 전성은 금박, 은박 아주 얇게 필 수가 있죠. 표짐성 또는 퍼짐성이라고도 불러요. 자, 이렇게 해서 금속결합까지가 화학결합 전체가 끝난 거야. 그러면 그 밑에 12쪽에 보면 그 밑에 화학결합 모형 그리기 비어있지. 자, 그 자리에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요? 모형이 만약에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엇갈려 있잖아. 그러면 요거는 이온 결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에 이렇게 점을 찍어 놓고 또 플러스에 이런 형태로 점 찍어 놓은 것들이 있어. 자, 이렇게 돼 있을 경우는 이거는 금속 결합.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점점이 돼 있거나 또는 이렇게 돼서 점점이 가운데 있는 경우는 이것은 무극성 공유결합. 그 다음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는 델타 플러스 여기는 델타 마이너스 이런 형태로 표현되어 있으면 극성 공유결합을 의미해요. 자, 그리고 그 밑에 또 비어있는 데가 있어. 그 밑에 비어있는 건 뭐라고 나있는지 봐봐. 그러면 화학결합에 대한 전기 전도도 요거를 그려보자. 요걸 가지고 화학결합을 한 물질들이 쉽게 구별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이런 얘기인데, 자, 그거를 표로 한번 그려볼까요? 자, 여기에서 O는 전기 전도성이
있다. X는 전기 전도성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자, 요거는 고체, 여기는 용융. 자, 용융은 우리가 수용액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액체라 그랬죠? 수용액과는 용융은 달라요. 액체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 수용액, 그 다음 자, 여기는 이온 결합, 공유 결합이고, 금속 결합이 있고, 자, 여기에서 이게 원자성, 여기는 분자성.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OX로 표시 한번 해볼 테니까 봐. 얘는 안 흐르고 흐르고 흐르고, 그 다음에 얘는 안 흐르고 얘는 만들 수 없고, 안 흐르고 얘는 알 수가 없어요. 흐르는 것도 있고 안 흐르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금속 결합은 흐르고 만들 수가 없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표를 보니까 화학 결합을 가장 쉽게 구별하는 거는 고체와 용융 상태의 전기 전도성을 보면은 무슨 결합인지 바로 보이지. 그치? 이온 결합은 고체에서 안 흐르고 용융에서는 흐르고, 공유는 둘 다 안 흐르고, 금속 결합은 둘 다 흐르고, 이렇게 구별이 되는 거야. 특히 이 부분에서는 X는 당류, 알코올류 이런 것들은 안 흐르는데, 흐르는 것은 무슨 산이라고 하는 산류는 모두 흘러요. 염산 또는 아세트산, 황산, 질산 이런 것들. 자,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도 나타낼 수가 있어. 어떤 경우에는 그래프로도 나오는데, 자, 여기가 온도, 여기는 전기 전도성. 그래 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전기 전도성이 있어. 그러면 이거는 금속 결합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처음부터 끝까지 없어. 자, 요거는 공유 결합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어떤 거는 자, 쭉 없다가 어느 한순간에 툭 하고 나타나. 자, 요거는 이온 결합이죠. 자, 그리고 요 이온 결합에서 요 부분 전기 전도성이 갑자기 나타나는 점이 바로 용융점이라고 불러요. 용융점. 자, 용융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녹는 점이라는 뜻과 같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물질, 자, 여기는 전해질의 양, 자, 즉 물의 플러스 전해질이야. 자, 그랬을 때 여기에 전류 세기 또는 전기 전도성을 쭉 비교했더니 쭉 올라가다가 멈췄어. 자, 요 물질들은 어떤 물질일까? 그거는 이온 결합 물질이어야 돼요. 자, 이온 결합 물질이 바로 전해질로 사용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 그치? 자, 그래서 우리가 화학 결합은 모두 다 끝냈어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질문은 나중에 또 선생님한테 질문할 수 있을 때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3페이지 한번 쭉 볼까요? 13페이지 선생님 노트에 보면은 결합의 극성과 이제 물질의 극성을 따지는 방법을 배울 거야. 아마 오늘 선생님이 3단원을 모두 끝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
하여튼 빨리 해볼 테니까 알겠지? 자, 이제 결합의 극성과 물질의 극성은 무슨 말이냐? 이거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이제 결합의 극성 먼저 배울 거야. 자, 결합의 극성이라는 것은 무엇과 무엇의 관계냐면 원자와 원자 간의 관계예요. 자, 원자와 원자 간의 관계고, 그 다음에 얘는 있지, 물질의 극성과 관계가 없어. 자, 관계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으면 없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렇겠지? 자, 그 다음에 물질의 끓는 점과 관계가 없어요. 끓는 점과도 관계가 없고, 그 다음에 자, 물질 간의 인력과도 관계가 없어요. 이건 결합의 극성은 이런 것과는 관계가 없더라, 이런 얘기야. 자, 그러면 결합의 극성을 따지기 위해서 제일 먼저 뭘 하나 외워야 되냐면 이걸 하나 외울까요? 전기 음성도. 자, 전기 음성도는 무엇이 전기 음성도냐면 이런 거야. 자, 공유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능력의 척도. 자, 요거를 우리는 전기 음성도라 불러.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유 결합을 배웠잖아. 그치? 그래서 그 공유 전자쌍을 누가 끌어당길까? 누가 더 세게 끌어당길까? 이걸 우리가 외워야 된단 말이야. 근데 F를 4.0으로 정한 상대값이에요. 그래서 F가 4.0으로 제일 커. 그러면 우리 이걸 몇 개 외우면 되게 편하거든. 그 외우는 거를 선생님이 그 밑에다 써놨지. 어떻게 써놨냐면 이렇게 써놨어. 우리가 화장한 다음에 엄마들 언니들 화장할 때 어떠니? 화장하고 나서 지울 때 폼클렌징 바른다 그러지? 그래서 이렇게 외우면 돼. 폼클렌징 바르면서 CSI를 HDTV로 보자. 그러면 다 외워지는 거거든. 자, 그러면 한번 봐봐. 발음이 똑같이 나와요. 자, 이렇게 F, O, N, 폰이지. 그 다음에 클렌징 바르면서 CSI를 HDTV로 봐라. 그러면 끝나. 자, 그러면 어떻게 외우냐? 이거 이렇게 돼요. 자, 요거 4.0, 얘는 3.5, 얘는 3.0, 얘는 2.8, 2.5, 2.1. 자, 이렇게 외우는 게 굉장히 좀 편해. 자, 그러면 이 전기 음성도를 가지고 지금부터 이제 예를 들어볼 텐데, 자, 이런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 H2는 H와 H의 전자는 이렇게 같고 이렇게 같지요. 그치? 저게 공유 전자쌍이잖아. 자, 그런데 얘도 2.1, 2.1. 자, 단기배님이 서로 같지요? 그러면 전자의 치우침이 있을까 없을까? 전자의 치우침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전자의 치우침이 없을 때는 우리는 뭐라고 부르기로 했냐면 이거를 무극성 결합이라고 불렀단 말이야. 무극성 결합. 자, 무극성 결합은 전기음성도가 없어야 되겠네. 그러면 차이가. 그치? 자, 그런데 HCl을 그려봐요.
근데 H하고 CL이 전자가 가운데 있고 CL은 자 이렇게 해서 얘가 이렇게 갖고 이렇게 가졌는데 얘는 어떠냐면 얘는 2.1 얘는 3.0 그러면 CL이 끌어당기는 힘이 더 강해. 그러면 얘는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네. CL이 있을 때 전자가 CL 쪽으로 바짝 끌려가 버렸어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갖고 수소는 수소의 경우는 전자가 이른 셈이네. 나에게서 멀어졌으니까. 그치? 그럴 경우에 우리는 이걸 부분적으로 전하를 표시해. 얘는 플러스, 델타 플러스, 얘는 델타 마이너스라고 해서 자, 전자의 치우침이 있다. 자, 전자의 치우침이 있다. 그러면 이걸 뭐라고 부르기로 하자? 극성 결합이라고 하자. 이렇게 부르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결합의 극성은 원자와 원자 간의 관계가 되는 거야. 결합한 원자와 원자 간의 관계. 자, 그러면 얘네들은 자, 두 번째는 무극성 공유 결합을 하기 위해서는 자, 전기 음성도 차가 얼마여야 될까? 이거는 0이어야 되겠지. 네, 전기 음성도 차이는 0이야. 그러면 전기 음성도 차이가 0이려면 같은 원자여야 되겠네? 일반적으로. 그래. 그래서 일반적으로 같은 비금속 원자 간의 결합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같은 비금속 원자. 그게 뭐가 있어? O2, N2, H2, 그 다음에 F2, CL2, Br2, I2 이런 건 모두 비금속 원자고 같은 원자끼리 결합해 있지. 그러니까 무극성 공유결합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 다음 세 번째는 그러면 극성 공유결합이라고 하는 건 자, 전기음성도 차가 0보다는 크고 1.7보다 작으면은 극성 공유결합이라고 불러. 그러면 얘는 일반적으로 서로 다른 비금속 원자 간의 결합이야. 그렇게 되겠죠? 왜 공유결합은 비금속 원자 간의 결합이어야 하니까. 그러면 여기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CH4, CO2, NH3, OF2 뭐 굉장히 많죠. HCl, H2O 너무 많아. 그렇게 되겠죠? 서로 다른 원자 간의 비금속 원자 간의 결합이면 될 테니까. 자, 이게 극성공유야.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러면 이온 결합은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기로 했냐? 자, 전기음성도 차는 1.7보다 크면 돼요. 자, 전기음성도 차는 1.7보다 크면 된다. 근데 예외가 있어. HF는 전기음성도 차가 얼마야? H는 2.1이고 F는 4.0이니까 1.9죠? 근데 얘는 극성 공유라고 불러요. 자, 왜 극성 공유라고 불러야 할까? 왜 그러냐면 얘는 비금속 원자 간의 결합이기 때문이야. 원자 간의 결합이기 때문에 이온 결합이라고 부를 수 없어요. 그러면 이온 결합은 어떻게 정의를 했었냐면 예진이한테 선생님이 제일 먼저 이온 결합 먼저 설명할 때 그쵸? 금속과 비금속 원자 간의 결합이라고 그랬잖아. 그렇지?
그래서 비금속 원자 간의 결합은 절대로 이온 결합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뜻이야. 자, 그 다음 여기에 NaCl, 뭐 Fe2O3, CaCl2 이런 것들이 전부 이온간 결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해됐니?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거기에서 마지막으로 5번째 표 하나가 그려 있는 게 있을 거야. 자, 5번째. 결합의 이온성과 공유성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결합의 이온성과 공유성에서 보면 화합물에서 100% 공유 결합만 또는 100% 이온 결합만으로 이루어진 물질은 없다 이런 얘기거든.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적든 많든 간에 공유 결합과 이온 결합은 함께 갖는다야. 함께 갖는다. 그러니까 화합물은 서로 다른 종류의 원소로 결합한 거거든. 그런 화합물에서는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이 함께 존재하더라. 그러면 그 밑에 그래프를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자. 자, 이렇게 그래프가 있는데, 자, 여기는 100% 이온성이고 여기는 0% 이온성이에요. 그런데 오른쪽은 여기가 0% 공유성이고 여기가 100% 공유성이야. 자, 그러면 또 X축은 뭐냐? 전기 음성도 차이예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1.7이 기준이었지? 자, 이 부분이 1.7이야.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자, 요 쭉 됐더니 여기가 50%, 여기도 50%예요. 그러면 봐봐. 1.7이면 전기음성도 차이가 1.7일 때는 이온성도 50%, 그 다음에 공유성도 50%가 존재하지. 자,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아무렇게나 불러도 돼. 이온결합, 공유결합 아무거나 부르면 돼. 근데 자, 여기에 ICL이 있다고 해보자. ICL. 자, 근데 ICL은 100% 공유결합이 아니라 요만큼의 이온결합이 있죠. 그치? 그러니까 이온결합이 작고 공유결합이 훨씬 많으니까 쟤네는 공유결합 물질이라고 부르기로 하고, HF 같은 경우는 이 정도가 돼. 왜? 여기가 1.9 정도가 나오겠지. 근데 어때요? 얘네는 누가 더 많지? 공유결합이 더 많잖아. 그치? 그래서 얘네는 공유결합이라고 불러야 된다 이런 얘기야. 그리고 NaCl 같은 경우는 이 정도에 있어요. NaCl도 봐봐. 작지만 이 공유결합이 있지? 자, 이렇게 해서 이게 결합의 이온성하고 공유성을 따지는 방법이에요. 이해됐니? 자, 그러면 이제 한 장을 넘겨보면은 또 뭐가 나오는지 봐봐. 쌍극자와 쌍극자 모멘트라고 하는 게 있지. 자, 그러면 쌍극자가 뭔지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의 분자에서 크기가 같고 부호가 반대인 두 전하가 일정 거리 떨어져 있을 때 그 두 개의 전하를 쌍극자라고 부르는 거야. 한 분자 내에서 크기가 같고 부호가
반대인 전하를 띄는 것을 우리는 쌍극자라고 부르기로 하자. 됐어요? 그러면 두 번째, 쌍극자 모멘트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정하기로 했냐면, 쌍극자 모멘트는 우리가 이렇게 기호를 써서 Q 곱하기 R로 표현하기로 했어. 자, 지금 무슨 얘기냐면 분자 하나가 한쪽은 Q 플러스고 한쪽은 Q 마이너스라고 해봐. 그러면 전자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끌려가겠지. 그래, 요 거리를 R이라고 할 때 Q에다가 그 거리 R을 곱한 것을 우리는 쌍극자라고 불러요. 자, 그리고 자, 세 번째, 그러면 U가 0일 때는 우리는 무극성 결합이라고 불러. 무극성 결합. 그리고 자, 이건 결합의 극성을 따지는 거예요. 0이 아닐 때는 이거는 극성 결합이라고 하자. 이해됐니? 그리고 결합의 자,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 총합이 이제 요 총합이 이게 0이면은 무극성 물질 이렇게 따질 거야. 그리고 0이 아니면 극성 물질 이렇게 따질 거거든. 근데 이렇게도 따지는데 우리가 극성 물질하고 무극성 물질은 이따가 전하의 분포 상태를 가지고 따질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결합의 극성은 끝난 거야. 결합의 극성 이해됐니? 결합의 극성은 원자와 원자 간의 결합을 따지는구나. 이렇게 우선 알아두고 자, 이제 물질의 극성으로 들어갈 거예요. 자, 물질의 극성. 자, 이 물질의 극성은 결합의 극성과 관계가 없어요. 자, 결합의 극성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그 다음에 얘는 물질의 끓는 점하고 물질의 끓는 점과 매우 밀접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 분자량이 비슷할 때 극성 물질이 무극성 물질보다 끓는 점이 높다 이렇게 표현이 돼요. 자, 그 다음에 물질의 극성은 있지. 분자 간 인력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분자 간 인력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그러면 선생님은 있지. 이제 예진이가 결합의 극성하고 물질의 극성을 혼동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두 가지를 한꺼번에 써서 얘기해 줄 거야. 자, 첫 번째는 결합이 무극성 결합이면서 무극성 물질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결합 자체가 무극성 결합이려면 어떤 원자 간의 결합이어야 돼? 아까도 얘기했지만 같은 원자 간의 결합이면 무조건 무극성 물질이네. 그치? 그래서 이런 거야. O2, N2, H2, F2, Cl2, Br2, I2 이런 것들은 전부 무극성 물질이 되는 거지. 자, 그런데 두 번째.
극성 결합을 하면서 무극성 물질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선생님 지금 얘기한 대로 결합의 극성하고 물질의 극성은 관계가 없지, 저기서 봐도. 자, 그러면 이런 물질은 있지. 뭐라고 부르냐면 분자 모양이 대칭인 물질, 이렇게 얘기해요. 자, 분자 모양이 대칭인 물질,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 자, 플러스 전하의 중심과 마이너스 전하 중심이 일치하는 분자야. 이런 거는 극성이 상쇄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극성이 상쇄된다. 자, 그러면 그들의 예를 한번 보면 이런 것들. CH4, CCl4, CF4. 자, 여기에 봐봐. 탄소하고 결합한 4개 원자가 다 똑같지. H 4개, Cl 4개, F 4개. 이런 건 모두 무극성 물질이야. 4개가 다 똑같으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CO2. 그 다음에 BCl2, BCl3.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무극성 물질이에요.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서 몇 개를 그릴 거냐면 CCl4, CO2, BCl3를 모양을 한번 그려볼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CCl4 먼저 그려볼까요? 자, CCl4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곳에 중심에 누가 있냐면 여기에 C가 있어. 그리고 각각의 꼭지점에 CL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자, 이렇게 있을 때 정지음성도 누가 더 크지? CL이 C보다 크지. CL은 3.0, C는 2.5였으니까. 그러면 공유 전자쌍을 누가 끌어당기냐면 CL이 끌어당기니까 얘네는 전부 마이너스를 띄어. 자, 마이너스 중심은 탄소에 있죠. 저 꼭지점 4점의 중심은 저 가운데지. 그리고 탄소가 플러스의 중심이죠. 그 두 개가 일치하잖아.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 중심이 일치. 그래서 쟤는 무극성 물질. 자, CO2도 그려볼 테니까 봐봐. CO2는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렇게 생겨 있는데, 자, 이게 루이스 구조식이죠. 자, 정지음성도는 산소가 더 크네. 그러면 산소는 양쪽에서 마이너스. 그리고 탄소는 플러스를 낄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와 마이너스의 가운데는 여기야. 그리고 요 점이 플러스의 중심이야. 두 개가 일치하지. 자, 그 다음에 BCl3는 이렇게 그려져요. 자, 어떻게 그려지냐면 자, 요 삼각형에 가운데 B가 있어. 그리고 여기에 CL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평면 삼각형 구조에서 지금 얘는 마이너스, 얘도 마이너스, 얘도 마이너스. 동소가 플러스를 띄거든. 그러면 역시 마이너스의 가운데도 B, 그리고 B는 플러스의 중심. 이렇게 되죠. 그래서 플러스의 중심과 마이너스의 중심이 일치하면 극성이 상쇄돼서 무극성 물질이 된다. 이렇게 됩니다. 됐지?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극성 결합의 극성 물질. 자, 거기에 그림 요 비어놓은 자리에 요 세 개만 한번 그려볼까요?
자, 이런 물질은 뭐냐면 이런 거야. 분자 모양이 비대칭인 물질. 그러면 분자 모양이 비대칭이라는 말은 뭐냐? 여기에 이렇게 쓰면 돼요. 얘는 플러스 전하 중심과 마이너스 전하 중심이 일치하지 않는 분자. 이런 것들이 모두 극성 물질이 되는데, 그러면 잘 봐봐요. 그래서 CH3Cl, CH2Cl2, CHCl3. 자, 이걸 왜 소쌤이 3개를 썼냐면 C하고 결합한 4개 원자 중에 하나만이라도 다른 원자면은 모두 극성이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H2O, NH3, 뭐 HCN 등등등 이게 되게 많거든. 자, 그러면 요거를 선생님이 여기서도 몇 개를 그릴 거냐면 요 놈하고 요 놈을 한번 그려줄 테니까 한번 봐봐. 자, 특히 C에 H가 2개, CL이 이렇게 결합한 것과 C에 HCl, CL 요 2개는 똑같은 거예요. 이해됐니? 왜 똑같냐면 얘네가 평면 사각형이 아니고 있지? 자, 이런 구조로 가지고 있어. 얘네들도 사면체 구조로 있어요. 이렇게. 자, 봐봐.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요점에 자, 동그라미로 한번 그려줄 테니까 한번 봐봐. 중앙에 C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 자,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 이거는 이웃해 있는 거니까 이렇게 이웃해 있는 걸로 그릴 수 있지.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이 2개가 이렇게 변했다고 해봐. 요 위치하고 요 위치를 바꿔서 놨다고 해봐. 자, 여기를 파란 걸로 놓고 자, 여길 파란 걸로 놓고 뭐야? 그 다음에 여길 노란 걸로 놔도 어떨까? 그러면 요 형태겠지? 자, 이게 다르잖아. 그래도 똑같단 말이야. 이 2개는 그래서 똑같은 구조로 봐야 돼. 이게 사면체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 그림으로 해줄 테니까 봐봐. 여기에서. 자, 요게 CL이라고 하자. 여기에서는 요게 CL. 왜 자꾸 없어지냐? 요게 CL이야. 그리고 요 가운데는 C. 그 다음에 요게 H라고 해보자. 이해됐니? 자, 그랬을 때 얘네는 이렇게 결합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렇게 결합하고 있는 거야. 각각 이렇게. 그러면 H가 플러스를 띠니? 얘가 플러스를 띠겠지. 그리고 얘가 마이너스를 띠죠. 그러면 마이너스와 마이너스의 가운데는 요 선에 요 선상에 한 점에 있지. 그런데 플러스와 플러스는 요 선상의 가운데점에 있죠. 자, 이게 마이너스의 중심, 플러스의 중심이 일치해 안 해? 일치 안 해. 그래서 이런 게 극성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봐봐 또. 이제 물 같은 경우 한번 볼까요? 물도 구조는 어떻게 돼 있냐면 이런 구조를 가져. 자, 요게 물이에요. 물은 어떻게 되냐면 요 중심에 O가 있고
여기에 H가 있고 여기에 그리고 여기에는 비공유 전자가 이렇게 있어요. 자, 요거 얘는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 이렇게 되지. 자, 그러면 플러스의 중심은 어디냐면 여기야. 여기 요 선상의 가운데점 이게 플러스의 중심.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일치하지 않지? 네, 플러스의 중심하고 마이너스의 중심이 일치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자, NH3 한번 그려볼까요? 자, NH3를 그리면 얘도 이렇게 기본 사면체가 있는데 이거는 이따 분자 모양에서 나올 거야. 자, 여기에 중심에 N이 있고 요 꼭지점에 H가 이렇게 세 점이 있어.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요 자리에 비공유가 있어요. 왜냐면 N에 H, H, H 이렇게 그려지거든. 그러다 보니까 자, 여기에서는 H가 모두 플러스 전기를 띠지. 전기 음성도가 작으니까. 그러면 플러스의 중심은 어디 있어? 요 평면에 있겠네. 이 삼각형의 가운데. 그리고 얘가 마이너스를 띠죠. 그러면 마이너스는 위에 있지. 요게 일치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얘도 극성 물질이 되는 거야. 이해됐니? 자, 요 세 개 그림 한번 그려놔보자. 그 밑에 또 빈자리에. 다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 뭐가 나왔는지 봐봐. 극성 물질과 무극성 물질의 비교가 나오죠, 거기에. 자, 차이점. 극성 물질과 무극성 물질의 차이. 뭐가 나오냐면 첫 번째. 자, 극성 물질에 무극성 물질에 잘 녹아요. 자,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끼리끼리 어울린다라고도 얘기해. 극성은 극성끼리 잘 섞이려고 하고 무극성은 무극성에 잘 섞이려고 해. 그래서 이런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자, 여기 물을 넣었는데 여기에다가 황산구리를 집어넣었어. 그랬더니 결과는 물이 무색에서 푸른색으로 변한대. 그 얘기는 황산구리는 물에 잘 녹는구나 이런 얘기지. 그러면 물이 극성물질이었잖아 여기에서. 그러면 극성물질에 잘 녹는 황산구리도 뭐다? 극성물질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자, 여기에 CCl4가 있어요. 탄소 하나에 4개 원자가 같은 게 결합하면 무극성이라고 그랬잖아. 근데 이것도 무색이거든. 근데 여기에다가 I2를 집어넣었어. 그랬더니 자, CCl4가 무색이었던 놈이 보라색으로 변해. 그러면은 I2는 CCl4에 녹네? 그치? 그러면 CCl4가 무극성이니까 I2도 무극성이구나. 그 다음에 봐봐.
시험관에 요게 물이고 요게 CCl4야. 아, 두 개는 안 섞이네. 당연하지. 왜냐면 물은 극성이고 CCl4는 무극성이니까. 그러면 이렇게 안 섞이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황산구리하고 아이오딘을 집어넣어요. 자, 황산구리는 CuSO4, 아이오딘은 I2. 그랬더니 결과는 물은 무색에서 푸른색으로 역시 변하고, 그 다음에 CCl4층은 무색에서 역시 보라색으로 변해요. 그 얘기는 황산구리는 CCl4에 안 녹고, 그 다음에 아이오딘도 물에 안 녹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극성은 극성에 잘 녹는다 이런 얘기야.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두 번째를 한번 또 설명을 해볼까요? 두 번째는 이렇게 되는 거야. 극성 물질은 전기장을 가하면 분자별이 규칙적으로 변해요. 자, 규칙적으로 변하고, 그 다음에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 끌려온다야. 자, 그래서 거기에 그림이 하나 나와 있을 거야. 자,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자, 여기에 물분자가 여기에다가 플러스를 걸고 여기다 마이너스를 걸잖아. 그러면 물분자들이 이렇게 배열을 해요. 규칙적으로 이렇게 배열을 하더란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아주 가늘게 물을 흘려보내. 이렇게. 자, 가늘게 물을 흘려보내고 여기다 플러스를 가까이 하잖아. 플러스를 띤 물체를 가까이 하거나 또는 마이너스를 띤 물체를 가까이 해도 이게 끌려와요. 이렇게. 자, 왜 끌려오냐면 여기는 마이너스 쪽으로 끌려오고, 그 다음에 물은 플러스 쪽으로 이렇게 해서 끌려와. 이해되니? 자, 그래서 이렇게 전기를 띠는 현상들, 이런 것들 때문에 역시 특징이 나타난다. 그 다음에 분자량이 비슷한 물질에서는 극성 물질의 끓는 점이 무극성보다 물질보다 높다 이렇게 나와요. 자, 거기 보면은 표 하나가 나와 있지. 거기 봐봐. H2O는 극성이야. 끓는 점이 100도야. 근데 거기에 보면 CH4는 무극성이지. 끓는 점이 마이너스 162도네. 분자량은 16하고 18 별로 차이 안 나죠. 그런데도 이렇게 끓는 점이 엄청나게 크게 차이 나더란 말이야. 그 다음에 그 옆쪽에 보면은 이런 물질이 있지.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물질은 봐봐. 전기 음성도가 얘가 제일 크니까 얘가 마이너스를 띄어. 그리고 얘가 제일 작으니까 플러스를 띄어. 그러면 플러스의 중심, 마이너스의 중심이 어때? 일치하지? 그러면 이거는 무극성이네. 자, 무극성의 물질이 될 테고, 그 다음에 옆에 또 이렇게 그려볼까요? C하고 C의 이중결합에 여기가 H, Cl, Cl. 자, 얘가 마이너스의 중심은 여기에 있지.
얘가 플러스. 플러스의 중심은 여기 있지. 일치하지 않죠? 얘는 극성이 되네. 자, 두 물질의 끓는 점. 자, 끓는 점을 비교해봐. 누가 더 높아? 극성이 더 높죠? 그래. 이렇게 해서 분자량이 똑같아도 극성 물질이 무극성보다 더 끓는 점이 높구나 이런 얘기야. 자, 여기까지가 뭐냐면 물질의 극성하고 결합의 극성을 배운 거예요. 자, 이제 뭐를 배울 거냐면 분자의 모양을 배울 거야. 자, 분자의 모양 보니까 어때? 오가 하나밖에 없나? 네, 그것만 제대로 하면 우리는 이제 다 끝나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자. 네, 이제 분자의 모양으로 살펴봅시다. 자, 분자의 모양을 결정하는 이 법칙이 있어요. 무슨 법칙이 있냐면 전자쌍 반발 이론이 있어요. 자, 전자쌍은 마이너스를 띠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띠니까 어때야 돼? 서로 밀쳐내는 힘이 작용하겠지. 그래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자, 전자쌍은 공간에서 가장 먼 배치를 이루려 한다 이런 뜻이에요. 전자쌍은 공간에서 가장 먼 배치를 이루려고 하는데, 자, 그러면 전자쌍은 우리가 공유전자쌍, 비공유전자쌍 두 가지가 있었어. 그럴 때 어떤 전자쌍끼리의 반발력이 가장 크냐면 이거야. 자, 자, 책에 있는 노트대로 한번 써볼까요? 공유 전자쌍 간의 반발력이 제일 작아. 이게 제일 작고, 그 다음에 공유와 비공유 전자쌍 간의 반발력이 그 다음으로 커요. 자, 그 다음 가장 큰 게 뭐냐면 비공유 전자쌍 간의 반발력이 가장 커요. 자, 저 얘기는 무슨 얘기와 같으냐면 이런 얘기와 같아요. 자, 어떤 얘기와 같냐면 비공유 전자쌍은 공간에서 차지하려는 부피가 크다.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에 선생님이 세 개의 예를 그릴 거야. 거기에 보면은 세 개의 예가 나와 있으니까 그 세 개의 예를 한번 들어보자. 예 중에 CH4. 자, CH4는 이렇게 그려지겠지. 우리 예진이는 선생님하고 이거 그리는 방법을 다 했었으니까 그릴 수 있어야 돼. 그치? 자, 저렇게 했을 때, 자, 중심 원자는 탄소야. 탄소에는 공유 전자쌍만 4쌍이 있지. 그래, 4쌍이야 지금. 그 4쌍의 기본은 어디에 있으려고 하냐면 이렇게 있으려고 해요. 자, 이 중심에 탄소가 있고 각 꼭지점에 H가 이렇게 있으려고 해요. 자, 이런 형태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사면체형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사면체형 또는 정사면체형. 맞지? 자, 그리고 요 결합각이 얼마냐면, 자, 결합각 볼까요? 자, 요게 결합각이 될 거야. 요 결합각은 109.5도 이렇게 나와요. 이해되니?
자, 그런데 NH3를 그려볼까요? 자, NH3는 N에 HHH 이렇게 비공유가 한 쌍이 있어. 자, 그래도 중심 원자는 N이고 전자쌍은 4쌍이야 총. 그쵸? 4쌍인데 그 중에 비공유가 한 쌍, 공유가 3쌍이야. 그렇다면 기본 4쌍이란 말이야 얘도.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렇게 돼요. 사면체형인데 자, 옆쪽보다는 이렇게 조금 찌그러진 사면체가 돼. 정사면체가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돼. 여기에 N이 있고 이 자리에 비공유 전자쌍이 이렇게 차지하려고 해. 그리고 요 꼭지점에 H가 이렇게 3개가 있는 거야. 자, 이렇게 있으면 얘는 무슨 형이라고 부르냐면 삼각뿔형이죠. 맞니? 자, 삼각뿔형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잘 봐봐. 요 놈이 얘를 미는 힘이 얘네들끼리 미는 힘보다 어때? 더 커졌지? 비공유 전자쌍이 공유 전자쌍을 미는 힘이 더 커져. 그러면 요 결합각은 몇 도보다도 작아지냐면 얘는 109.5도보다 작아지겠지. 그래서 얘는 107도가 나와요. 이해되니? 자, 그 다음 또 자, H2O를 그려보라 그러면은 이렇게 나와. O에 H 해놓고 비공유 전자쌍이 산소에 2쌍이나 있어. 그러면 중심 원자는 역시 산소지. 이 산소의 전자쌍은 총 4쌍이에요. 맞지? 자, 그 4쌍 중에 공유가 2개, 비공유가 2개인 거야. 그러면 자, 이것도 어떤 모양이 되냐면 이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려놓고 똑같이 그리자. 자, 그려놓고 여기 중심에 O가 있으면 요게 비공유, 요것도 비공유가 돼. 그리고 요 자리에 H, 요 자리에 H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 여기에서는 얘네들 간의 반발력이 제일 크게 작용하니까 이놈들이 공간에서 2개가 훨씬 더 많은 부피를 차지하겠지. 그러다 보니까 요각은 몇 도보다도 작아질 거야. 107보다 작아져서 104.5도가 돼요. 이런 거를 우리는 분자 모양에서는 구분형이라고 부르는 거야. 구분형. 분자가 이렇게 굽어져 있죠? 그래, 이래서 구분형이라고 부르는 거야. 요 3개의 그림을 거기다 그려주세요. 자, 거기에 얘 들어놓은 거에 그림 그려줘. 다 됐어?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들을 표 하나로 정리할 거거든. 자, 그게 자, 표 하나로 정리해 줄 테니까 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저거는 중요한 거니까 색깔을 넣어주자. 자, 이렇게 단 이중 삼중 결합은 전자쌍 한 쌍으로 취급을 한다. 분자 모양에서만
분자 모양을 따지고 결합각을 따질 때만 한 쌍으로 취급하고 나머지는 전부 두 쌍, 세 쌍이다 이런 뜻이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중심 원자의 총 전자 쌍수 그리고 중심 원자의 비공유 전자 쌍수. 그러면 기하 구조가 뭐고 결합각은 뭐고 예, 이렇게 따져보자고. 자, 이렇게 따져서 이제 이거는 안 나오는데 그냥 안 나와도 하나씩만 알아보자. 기하 구조는 정팔면체 결합각 전부 90도니까 필요 없고 SF6 요거 하나 정도만 몰라도 돼요. 선생님 이거 꼭 알아야 돼요. 그러면 몰라도 돼. 자, 5쌍에 비공유가 없으면은 쌍삼각뿔 PCl5. 자, 요거를 선생님이 그림으로 그려본다면 이렇게 되는 거야. SF6는 이렇게 평면 사각형에 여기에 S가 있고 F가 각 꼭지점에 F가 4군데 있어요. 자, 이렇게 있고 위에 F가 있고 아래쪽에도 F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다 이으면 자, 이렇게 이으면은 팔면체형이죠? 이걸 정팔면체형이라고 불러. 그 다음에 PCl5는 이렇게 돼. 평면 삼각형에 여기에 P가 있고 여기에 Cl, Cl, Cl 있고 위에도 Cl, 아래도 Cl 이렇게 있는 거거든. 그럼 이걸 이렇게 이어봐. 그러면 삼각뿔 2개를 붙여놓은 거와 같지? 그래서 쌍삼각뿔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거는 학교에 시험 문제 안 나와. 이건 그냥 보고 잊어도 되고. 자, 이제 이게 나오는 거지. 이게 우리가 여지껏 배웠던 거야. 4쌍 중에 비공유가 없으면은 정사면체형이고 109.5도의 결합각을 갖고 CH4, CCl4, CF4, NH4 플러스 이런 것들이 전부 여기에 속해. 됐니?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꾸 보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봐. 4쌍 중에 한 쌍이 비공유야.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아까 삼각뿔형이라 그랬죠? 삼각뿔. 그리고 107도가 돼. 근데 잘 봐야 돼요. 그래서 NH3 그 다음에 H3O 플러스 PCl3. 자, 이 중에서 처음에 써놓은 얘만 107도야. 그러면 얘는 왜 써놨느냐? 107에 가깝다 이런 얘기거든. 그러면 이제 예전에 어떤 학교는 이게 나왔어요. 이 3개 중에 결합각은 그럼 누가 제일 클 거냐 이렇게 물을 수가 있거든. 그렇겠지. 얘는 정확하게 모두 107도다 그러면 틀리는 거야 사실. 그러니까 선생님은 저기다 107도라고 쓴 건 107에 가깝다는 의미인데 그 중에서 그러면 결합각이 누가 제일 클까요? 그 밑에 선생님이 답을 달아놨어. 어떻게 달아놨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실제로는 같은 모양이라 하더라도 결합각은 다를 수 있다. 얘네는 모두 삼각뿔형이지만 결합각은 다를 수 있다. 이런 얘기야. 자, 중심 원자의 종류와 주변 원자의 종류가 변하면 결합각도 변하게 되는데 중심 원자의 전기 음성도가 큰 원자는 자, 중심에 전기 음성도가 커. 그러면 공유 전자쌍을 중심 쪽으로 많이 끌어당기겠지. 그러면 전자가 중심에 모여.
그러면 전자쌍들이 모였으니까 거리가 가까워지겠지. 그러면 반발력이 커져. 그러면 결합각이 커지는 거야. 이해되니? 자, 그러면 이 셋 중에 중심 원자는 누군지 한번 봐봐. 처음 거는 M, 두 번째 건 O, 세 번째 건 P야. 근데 여기에 전자쌍이 이렇게 끌어당겨질 때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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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O, H, H, H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얘네들은 안쪽으로 끌어당겨져. 얘하고 얘는. 근데 얘는 바깥쪽으로 끌어당기지. 왜냐하면 CL이 정김성도가 3.0으로 컸잖아. 그러면 전자쌍이 바깥으로 퍼지면 이 거리는 멀어지지. 얘는 끌어당겨지니까 가까워지지. 그러면 정김성도가 누가 제일 크지? NOP 중에 O가 제일 커. 그치? 그러면 결합각은 얘가 제일 큰 거야. 이 셋 중에는. 이해되니? 자, 그 밑에 그래서 세 개 나와 있잖아. NH3, H3O 플러스하고 PCl3 중에서 H3O 플러스가 가장 큰 것이다. 이렇게 나왔죠? 그래. 자, 그래서 요거는 해결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야. 몇 쌍 중에 비공유 전자쌍이 두 쌍이면 구분형이고 얘는 104.5도에 해당돼요. 얘가 H2O, H2S, H2SE, NH2- 얘네가 전부 이렇게 돼. 근데 이 중에서 잘 봐봐. 누구가 얘만 104.5도. 그리고 이 세 개는 104.5에 가깝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지. 자, 이 세 개 중에서도 그러면 결합각이 이 네 개 중에 누가 더 제일 클 것이냐. 그 밑에 또 나와 있잖아. 전기 음성도 중심 원자의 전기 음성도를 비교하면 알 수 있겠지. 그래. 그렇게 생각하면 돼.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세 쌍. 세 쌍 중에 0이면 평면 삼각형. 얘네는 모두 120도. 그리고 BF3, BCl3, 그 다음에 C2H4, CO3E-, NO3- 이런 것들이 거의 120도에 가까워요. 자, 이거는 그려줄 거야. 그 중에 세 쌍 중에 하나면 구분형인데 얘는 세타는 120도보다는 작아져요. O3, SO2 이런 종류가 여기에 속할 수 있어. 그 다음에 두 쌍의 0이면 얘네는 직선형. 그 다음에 180도의 결합각을 갖고 예를 들어주면 이런 것들. 자, BCl2, BeF2, 그 다음에 CO2, HCN, C2H2 이런 것들.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요거를 한번 그려봐 줄 테니까 한번 봐봐. 자, NaCH4 제일 먼저 네 쌍 중에 0인 거 CH4, 그 다음에 CCl4, 자, CF4. 중심을 보는 거야, 중심. 그 다음에 NH4 플러스. 자, 얘네는 이렇게 그리면 돼. 근데 얘네 봐봐. 중심에 전부 공유전자만 네 쌍이 있지. 그러면 얘네 정사면체로 109.5도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NH3 봐봐. 그 밑에 거 이렇게 돼 있고 H3O 플러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PCl3는 자, PCl, CL, CL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중심 원자의 전자쌍은 총 4쌍인데 비공유가 다 한 쌍씩 있지? 맞아요.
자, 근데 봐봐. NH3가 NH4 플러스가 될 때는 얘가 107도였는데 얘는 109.5도로 변하네. 그치? 이런 것도 알아야지. 그 다음에 몇 쌍의 두 쌍인 구분형 보자. H2O는 이렇게 돼 있고 H2S는 이렇게 돼 있고 H2SE는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NH2-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봐봐. 구조가 루이스 구조, 전자점 구조가 중심의 전자 배치가 똑같지. 그러니까 얘네는 모두 구분형이야. 근데 여기도 봐봐. 얘가 이렇게 되면 요건 107도 정도로 변하고 얘는 104.5도였. 예진이 잠깐 튕겼었나 보다. 그 접속이 좀 그러네. 인터넷 연결이 불안정하대. 선생님 건가? 자, 이거 봐봐. 자, 물에서는 이게 104.5도지. 근데 이렇게 변할 때 H3O 플러스가 될 때는 107도로 변하는 거야. 이해됐니? 자, 그래. 그 다음에 이제 세 쌍짜리를 비교해 볼 거예요. 세 쌍짜리. 이거를 다 지우자. 자, 이제 봐봐. 세 쌍짜리는 BCl3, BF3 이렇게 돼 있고 BCl3 붕소는 불완전 옥텟을 갖는 가장 중요한 원소야. 그치? 자, 그러니까 얘네는 이렇게 평면 삼각형의 120도에 간단 말이야. 그 다음에 C2H4. 자, 그러면 얘는 중심 원자가 두 개예요. 요 놈을 중심으로 할 때 이중결합이지만 요거는 결합선 하나로 한 쌍으로 취급하라 그랬잖아. 그래서 하나, 둘, 세 쌍 중에 0이라고 치는 거야. 세 쌍 중에 0. 그래서 요렇게 삼각형 형태. 그리고 요걸 중심으로 하면 하나, 둘, 셋. 그래서 요렇게 삼각형 두 개가 결합해 있는 형태지. 자, 그 다음에 CO3-를 보면은 요렇게 그려져요. 자, 그러면 중심에 하나, 둘, 세 쌍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세 쌍에 0. NO3-도 똑같이 전자 배치가 이렇게 일어나요. 그리고 물론 여기에 이제 찍으면 이렇게 찍혀야 되겠지만 자, 요것도 역시 하나, 둘, 세 쌍으로 취급한단 말이야. 그래서 평면 삼각형 120도에 가깝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근데 자, 세 쌍의 1인 거 이거는 거의 안 나와. 거의 안 나오는데 O3 그려보면 이렇게 나와요. 자, 중심 원자가 얘지. 한 쌍, 두 쌍, 세 쌍. 세 쌍 중에 비공유 하나 이렇게 쳐야 되는 거야. 그러면 얘네는 어떻게 되냐면 O에 여기 비공유가 있고 이렇게 구분형으로 되어오거든. 근데 여기에 뭔가가 붙어 있으면 120도가 되겠지만 요게 비공유니까 요각이 120도보다 작아진다는 뜻이야. 알겠죠? SO2도 역시 똑같이 이런 구조를 갖게 돼. 그래서 세 쌍의 비공유 하나. 자,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 역시 이걸 지우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맨 마지막 거 보자. BCl 중심에 BE 전자쌍 두 쌍이지? 그 다음에 비공유 없지. 직선적. 그래서 요각은 180도.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BF2도 마찬가지야. BFF. 그 다음에 CO2. 자, 이렇게 찍었을 때 이게 중심이야. 한 쌍, 두 쌍 이렇게 쳐야 되는 거야.
결합각하고 분자 모양을 할 때는 직선형 120도. HCN 이렇게 돼 있거든. 중심 해봐, 중심. 한 쌍, 두 쌍 180도. 그 다음에 C2H2는 CH. 자, 이거 봐. 이게 삼중결합이 있는데 한 쌍, 두 쌍 이거 180도. 얘도 요것도 180도. 그래서 전부 직선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해됐니? 자, 그래서 예준이가 선생님하고 배운 게 어떻게 배웠냐면 루이스 구조를 그리는 걸 배웠잖아, 선생님한테. 그 그리는 방법 알려주는 학교 아무데도 없고 선생님들도 아무데도 없다 그랬어. 근데 그렇게 그리고 나면 요거만 선생님하고 외웠다면 얘가 어떤 모양인지 다 결정되잖아. 그치? 자, 그래서 봐봐. 자, 이제 뭐를 한번 해보냐면 요쪽을 지우고 선생님이 예전에 문제가 나왔던 거를 한번 해줄 테니까 봐봐. 카이스트에서 문제가 뭘로 나왔냐면 이런 걸로 나왔어. 자, C 굉장히 오래됐어요. 이렇게 구조식을 줬어. 근데 선생님이 비공유 전자쌍 절대 생략하지 말라 그랬지. 비공유 전자쌍을 찍어야 돼. 이렇게 찍어야 결합각을 계산할 때 안 틀려요. 자, 요거 알파, 요걸 베타, 요각을 감마를 하자. 알파는 몇 도? 109.5도. 그치? 근데 베타는 하나, 둘, 세 쌍의 0이니까 120도. 그 다음에 감마는 하나, 둘, 셋, 넷 쌍 중에 두 쌍이니까 얘는 구분형으로 104.5도에 해당한다. 이렇게 푸는 거야. 그 다음에 아미노산이라는 게 있거든. 아미노산의 구조는 이렇게 그려놨어. 근데 잘 봐봐. 여기에 없는 전자 찍으라 그랬지. 비공유 전자. 여기도 이렇게 찍어야 돼. 그러면 알파, 요거 베타, 요거 감마, 요걸 세타라고 하잖아. 알파는 똑같아. 109.5. 베타도 120. 감마는 104.5. 맞지? 세타는 여기에 해당하지. 그치? 하나, 둘, 셋, 네 쌍 중에 하나. 그래서 얘는 107도 정도에 가까워요. 그러면 알파, 베타, 감마 이거 크기, 대소관계 다 확인할 수 있지?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거 하나만 그려놓자. 자, 뭐냐면 여기 있는 거 요거를 우리는 평면형이라고 부르고 요 전체가 입체형이거든. 자, 근데 H2O2를 그려줄 거예요. H2O2. 자, H2O2는 이제 이렇게 그려져. 그러면 이것도 구분형. 맞니? 그럼 여기도 구분형이지. 자, 구분형이 있는데 얘는 입체형이에요.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입체형이야. 어떤 구조로 그려지냐면 입체형이 이렇게 떠 있어요. 요각이 이렇게 떠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여기에 O, 여기에 O 이렇게 H가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H가 올라가 있어요. 이해됐니? 또는 이걸 이렇게 그려도 돼. 여기에 H를 여기다 안 그리고 이렇게 그려도 상관없어. 이쪽에 H.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입체형이 돼버렸지? 그치? 네, 그 다음에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오는 것들 선생님이 한번 써줄 테니까 봐봐. 자, N2F4, N2F2
그 다음에 O2F2, OF2 이런 것들 굉장히 잘 나와요 요즘에. 자, 이거 그릴 수 있을까? 자, 첫 번째 것만 그려준다면 N하고 N 해놓고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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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그려놓고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니? 그러면 N2, F2도 그려볼까요? 자, 이렇게 돼. 자, 그리고 F에는 비공유 찍어야지 또 이렇게. 됐니? 자, O2F2하고 OF2는 그릴 수 있겠지. H 대신에 F가 결합한 거야. 그리고 요것도 떼야 돼. 요 모양이겠지. O2F2도. 그런 형태로 이 분자의 모양이 결정되는 거야. 자, 그러면 예준이가 이제 선생님하고 3단원을 모두 끝냈어요. 어때? 되게 쉽게 배웠지? 그리고 굉장히 쉽게 배웠어. 그리고 이제 선생님한테 배운 거를 선생님이 준 문제 있지, 보내준 문제. 그 문제를 쉽게 다 풀 수 있어야 돼. 자꾸 풀어봐야 돼. 알겠죠? 그리고 다음 시간에 4단원을 들어갈 거야. 4단원에 산화, 환원, 그 다음에 산염기, 그 다음에 평형 이게 나오는데 그게 이제 시간이 좀 걸려. 그거를 또 뭐 하다 보면 또 금방 또